오늘 또 책을 한 권 또 다 읽었는데, 이 책의 내용이 어떤 책이냐 하면, 나이가 들면은 착각을 하지 마라. 몸과 마음에 대한 통념을 찾고 쓰는 에이징 심리학이라고 했는데, 저자는 레카 레비 40대의 여성님 같은데, 보니까는 노화 심리학자로 예일대학에서 또 교수, 부교수 역할도 지금 하고 있고, 공정보관하는 그런데 아주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회 전반에서 노화에 대한, 노인에 대한 생각이, 이게 스스로가 사회의 정부라든가 또 언론이라든가 문화에서 의료계, 생물학적인 과학자들 분야에서 노인들에 대해서 늙으면은 뭐 자동으로 의료계에서도 그렇게 아픈 거예요. 뭐 노인이 됐는데 80세가 되었고 90세가 되었는데 뭐 다리가 아픈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있네요. 여보시오 의사 양반, 내가 한쪽 다리는 아프지만 한쪽 다리는 지금 이렇게 괜찮지 않소. 늙었다고 해서 그러면 양쪽 다리가 다 안 좋아야 되는데 한쪽 다리는 또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지 않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노화라고 치부하지 마라, 이 말인데, 너도 알지 못하게 옛날 우리 참 조선시대라든가 중국의 이 동양예의지국이라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하나의 통치기구로서의 어떻든 노인 숭상에 대한 이야기가, 경로 사상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왔을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누구든지 태어나서 노인으로 가는 과정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들 다 가면서도 이상하게도 그게 어느 순간에 왜 이렇게 되는가 봤을 때, 뭔가가 이 건강사회 속에서 주름살을 펴는 어떤 산업화가 된 쪽에는 노화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시하는 쪽으로 해서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얼굴을 그렇게 치장을 하고 뷰티 아름답게 만들고 예쁘게 만들어야만 노인이라는 인정을 받지 않겠다라는 어떤 두려움이라 할까, 이런데 너무 젖어서, 그리고 조금 노화된 모습을 보면은 아주 경멸시하는 어떤 그 분위기, 이 내면적인 소통보다는 외면적인 것을 가지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꽃다운 나이는 뭐 18 청춘이라고 20세, 25세 많아봐야 30세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이 25세, 28세 벌써 넘어가면 이제 주름살이 오기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걱정하고 이런 데 대한 걱정과 염려를 상술적으로, 그래서 뷰티에 대해서 자꾸만 강조를 하게 되는 거지. 이제 노화를 어떻든 얼굴의 미백을 지금부터 해야만 나중에 관리하기 좋지 않을까 하는 거 상술. 그리고 또 이제 남자들에 대해서는 대머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 머리털이 좀 빠지면 굉장히 걱정과 염려 속에, 물론 관리와 우리가 혈액이라든가 장이라든가 몸 상태가 좋으면 그만큼 영양 관리를 통해서 모발이라든가 또 정신사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러면은 건강할 수 있는 요지가 많겠지만, 그러나 노화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을 너무 앞잡아 당겨서 경멸시하듯이 뭐 이런 것들이 키어 문화에서 경멸하지 마라, 혐오하지 말고 이런 등등도 많이 있는데, 하물며 노화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경멸시하는 문화, 동양예의지국이 아니라도 노인 되었을 때 노인의 그 지혜를 배워라, 노인에게서 우대했던 솔로몬의 지혜가 있나요? 누구지? 어느 왕인가? 그 왕은 노인을 아주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행했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되는 이런 왕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노인이 되면
빠른 어떤 센서 지혜는 없을지 모르지만 메타인지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보는 그 눈은 더 밝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도움을 받고 노인의 조언을 받고 노인을 존중하면 본인도 나이가 많았을 때 그 의식이 젊었을 때 그 노인 멸시 무시하는 그 문화 속에 젖었던 사람은 아유 나의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아유 주름살이 생겼네, 아유 내 얼굴이 이제는 늙은 표시가 나는데, 아유 백발이 왔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이제 나이가 많은 게 뭘 하겠어, 이제 뭐 60이 있고 70이 되는데 이제 무슨 내가 또 계획을 짜고 하겠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노인에 대한 경시가 나오는 거죠. 경시 문화 속에서 배워왔던 습관화된 그 모습에서 노인 혐오로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다 하는 이런 내용을 아주 이 저자 되어 있는데, 베카 랩이라는 이 저자가 아주 글을 잘 쓰고 운동도 하고 노화에 대한 심리학자, 예일 대학교 공정보건 일을 하신 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분야가 많네요. 각 전 세계적으로 지역을 볼 때 노인들이 많고 숭상을 받는 그 일본 같은 데는 100세가 돼도 아주 요리사로서의 어떤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다양한 운동선수 기능을 가진 사람들, 또 음악을 하는 분들, 여러 가지 또 기술을 하는 학자들, 나이가 들어서도 오히려 은퇴를 한 이후에 자기의 또 사설 어떤 기관을 만든다거나 또 합류해서 더 많은 연구 실적을 내기도 하고, 심지어 아주 유명한 제약회사의 어떤 제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학자도 있네요. 이렇게 뛰어난 나이가 들었다라는 그 안티 에이징에 대한 너무 젊은 시대의 잘못된 사고로 그런 쪽으로 해서 외모를 디자인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피부에 그 미백을 하고, 이렇게 물론 어느 정도 깔끔하게 해야 되지만 이걸 너무 과대하게 그쪽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고는 어떨까? 어떤 면에서는 한쪽으로 노화에 대한 혐오 사상이 들어있을 수 있고, 이것은 노인 혐오 사상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에 대해서 공정한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교 의식을 갖거나 멸시하거나 존중감, 인간 자체에 대한 존중감이라든가 인간 자체에 대한 높은 그 고귀함을 그 창조주에 만들어주신 그 인체 인간에 대한 그 존중에 대한 그 귀한 사상이 무너져 버리고 육신적인 생물학적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젊은 한 세대가 지나면 노인들은 이제는 쓸모없는 그냥, 그리고 생각이나 인지 기능이나 다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고, 또 나이가 많아서 아프면은 뭐 당연히 노화가 된 것이고, 또 뭐 코로나19가 왔을 때 이태리라든가 등등에서 많은 노인들이 학대를 받는 모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어른 노인들을 함부로 취급을 하고 함부로 대우하고 그래서 막 매장 비슷하게 그렇게 하듯이 사람들에서 치료의 어떤 그것을 우대시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아주 그렇게 인간 혐오로까지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많았잖아요. 특히 이게 노인들이 양로원이나 이런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은 자기가 어떤 의중을 밝힐 수 있는 어떤 위치가 되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뭐 주사를 맞으라, 뭐 어떤 처방을 해라, 무슨 약을 먹어라, 화학약을 먹기 싫고 또 그냥 견디고 싶어도 또 지식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몸에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젊은 이들 중에서 보면은 간병인이라든가 보면은 노인들이 무의식하고 또 이렇게 횡설수설하거나 치매가가 있으면은 함부로 다룬단 말이에요. 이제는
인지를 못한다는 그 생각 속에서 막 구타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 가정의 문화가 뒷받침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축구 선수 중에서 나이가 연배가 22~23살인가 밖에 안 되는 게 그 28살 그 대선배, 그것도 추장에게 함부로 달려들었다가 큰 호된 사회적인 질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 나이가 28살 된 최고의 그 축구 선수의 부친의 영향이, 부친은 참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최선의 자리에서도 항상 겸손과 인간관계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하고 가르치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이 젊은 아이에게 가정이나 그 누나라든가 누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무 형편없는 말을 해서 또 사회적인 공감 그 어떤 것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그 사람 아이를 탓하기보다는 바로 가정의 문화, 사회 문화, 이것들이 인식이 잘못된 교육 문화 속에서 이것이 정치인이 그런 어떤 문화 속에 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또 이 보니까 상업술에서도 그 CEO가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30대, 40대의 CEO라면은 그런 쪽으로 해서 젊은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거기에서 상품화하다 보니까 노인에 대한 어떤 배려되는 상품화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70 이상 되는 노인이 CEO가 되는 보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관심을 갖고 이렇게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 뭐 연예인들 보면은 전부 그냥 요즘 뭐 10대, 20대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다 주인공들을 그렇게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죠. 나이 많은 사람은 주인공이 거의 없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연예계나 뭐 운동계나 모든 데서 젊은 한때 한번 반짝했다가 노화가 되면은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져 버린 거지. 만약에 그때까지 경제라든가 이런 것이 또 젊을 때 준비했던 것을 관리를 잘못해가 날려버리면 그 후 말로는 더욱더 비참한 인생을 보내게 되는 사람들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 본인이 노인이 되었을 때는 어떨까? 바로 그 사고방식 속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이제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질병이 오고 심혈관 질환도 오고 또 이렇게 노화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을 때 질병이 많이 오는 거 통계들도 이렇게 했더라고. 긍정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건강을 누리는 수치가 엄청 데이터가 높은데 반해서 이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논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또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사회적인 정말 진정한 건강이라는 것은 진정한 내면 소통이 일어나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 이런 것이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시스템 사업에, 그래서 프랜차이즈 혹은 네트워크 혹은 그 지렛대 효과, 이런 것이 서로서로, 그래서 지혜를, 상대방의 지혜를, 젊을 때 아주 재빠른 이런 여러가지 기계를 다루는 능력, 또 나이 많은 사람 메타인지, 이런 다양한 것을 종합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어느 시대나 봤을 때 어느 지도자가 잘못된 생각을 해서 젊은 사람들만 너무 살폈다가 낭패를 받듯이 골고루 나이 많은 사람의 지혜와 메타인지도 보고 또 젊은 참신한 사람의 아이디어도 보고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이런 것을 틀리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나의 지식과 머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죠. 바다가 출렁출렁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신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이 표현하기 어렵다는 거지. 삼위일체라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내 머리가 마치 저 어린 아이들이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놀이하듯이 내 머리의 기능은 저 큰 바다에 조개 껍질로 물을 퍼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데 어찌 넓고 아주 강대한 하늘나라의 지식을 내가 다 알 수 있겠느냐. 보여진
계시된 나타난 것만으로 아는 정도지 어떻게 다 알겠느냐.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교만하게 뭐 조금 알았다고 해서 자기 잘난 것이 아주 그냥 과도하게 남의 것들은 아예 무시하고 틀렸다고 그냥 함부로 판단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한 것들이 틀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신뢰관계가 멀어지는 거지. 아, 저 사람은 늘 하는 것이 그 용두삼이야. 처음에는 아주 굉장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짜는 것 같아도 얼마 안 지나면 금방 시들시들해지고 또 다른 거 한단 말이야. 또 다른 거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 제발 한 가지 일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만 적적 해 보세요. 당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좀 해보세요. 응? 신뢰가 안 된다는 거지. 뭔가 계획을 같이 짜서 했으면은 그 은질기에 그것을 추진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꿈의 구도를 만들고 그래서 비전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목표는 거창해. 뭐 되겠다고 아주 큰 직급이 되겠다. 아주 큰 화려한 어떤 수준에 있겠다는 꿈은 굉장히 그림을 끄고 막 환상이 졌는데 계획이나 수준은 용두상이야. 항상 하는 것이 그래.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어요? 안 되는 거지. 못 따르는 거지. 신뢰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데 저 사람은 또 그럴 건데 뭐 몇 번 그래버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시스템이나 조화는 내면 소통에서 신뢰가 가도록 만들고 내 자신도 그렇게 한번 뱉은 말에 대해서는 신뢰가 돼서 최대한 노력해서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하는 모습을 갖고 그렇게 해서 팀워크가 갇힌 그 어떤 뜻을 갖고 추진해 나가는 목표가 나간다면은 아주 빠른 모든 좋은 성과를 갖출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느 리더라는 사람이 보스라는 사람이 하다가 같이 뛰는 사람들을 팽개치고 자기 혼자 그냥 모든 일을 그냥 스톱해 버린단 말이요. 그러면 따르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흐지부지 되면은 다시는 그 사람이 신뢰를 못하면 조직은 무너지는 거지. 시스템은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의 사업면에서 이 지렛대 효과에 대한 이런 의미는 정말 최첨단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서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 연민의 정을 갖고 이런 속에서의 서로 나눔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오늘 이 나이가 든다는 착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부분이 있었네요. 땡큐 베리 마치.